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 프랑스와 디몽 선생님의 지은 이야기 책을 들고 왔습니다. 고승희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국민서관. 제가 알기로는 국민서관 출판사의 그림책들은요, 그림책답지 않은 묵직함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야기가 웅장하다, 많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낱말 도둑. 자, 여기 보면요. 오동통일 것 같아요. 담담히, 발라당, 슬쩍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씨들을 낱말 도둑의 할아버지신가 봐요. 많은 글자들이 막 찍혀 있는데요. 뭐 하지만, 어리둥절해, 방식, 아무도 참, 재미나요, 아무도 했고, 놀러와요, 뭐 이런 거요. 쑥, 뭐 이렇게 꿀꺽,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낱말 배우기 천재인 니콜라와 낱말 잘 쓰는 천재 발레르 대장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눈치챈 적 없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나타난답니다. 자기가 눈독 들이고 있던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휙 낚아채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게 되죠. 잠깐!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바로 그때예요. 낱말도둑 할아버지가 막 지나간 거라고요. 낱말도둑. 그래요. 그날 학교에서 나왔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그 사람은 두꺼운 겨울 모자에 어두운색 긴 외투를 입고 기다란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나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했던 축구 시합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옆을 맴도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아까 넣을 뻔한 그 골 이야기를 막 하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그렇게 되지만 않았으면 갑자기 바람이 한 점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살며시 눈가를 어루만지는 기분이었죠. 어쨌든 만약에 내가 아까 그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거 있잖아. 누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면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그 할아버지가 슬쩍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어느새 저만큼 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틀림없이 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것을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친구들을 남겨두고 할아버지를 뒤쫓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이따금 멈춰 섰다가 다시 바삐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가방을 들여다보고는 기분 좋은 얼굴로 다시 가던 길을 갔어요. 자, 할아버지 모습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쫓는 꼬마아이. 나는 내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생각을 하다니 우습잖아요. 도대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엇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때 만약 할아버지가 가방 속에 고양이가 숨어 있는 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작은 공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되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더니 나무 뒤에 숨어서 귀를 쫑긋하고 라브로스 아줌마랑 레옹 아줌마 이야기를 엿듣는 게 보였죠. 아줌마들은 오늘도 페르망 아저씨를 흉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휙 움직여서 어떤 말을 확 낚아채서는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건 예쁜 새의 이름이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낑낑대는 라브로스 아줌마를 뒤로 하고서요. 난 재밌어서 키득키득 웃음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콕콕 토닥토닥
짹짹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컹컹캉캉도 있고요. 작고 멍것, 으르렁, 맛있는 뭐 주전부리, 혼쭐난, 반지르르, 포근포근, 뭐 비시시, 뭐뭐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뭐가 쪽일까요? 쪽이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여기 보면 할머니들 도란도란, 어쩌다가, 몽땅, 뭐 틱틱턱턱,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에그머니, 뭐 이런 거. 나는 계속 따라가면서 할아버지가 버스기사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을 낚아채는 것도 보았고, 은행 아저씨가 주식이랑 증권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아저씨 입에서 튀어나와 거리를 헤매는 진짜 이상한 은행 예금 이름을 잡는 것도 보았죠. 정류점에서는 보들보들 소 엉덩이 살 스테이크라는 말을 잡아서 담고, 채소 가게에서는 꼬마 호박이라는 말을 낚아채서 담고, 햄 축제에 가서는 도지사 아저씨의 개회사까지 통째로 잡아 담더라고요. 어느새 할아버지 가방은 그런 낱말들로 한가득 찼어요. 예쁘다. 색깔 너무 곱잖아요, 여러분. 보랏빛이 이렇게 환상적이랍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찾아온 뒤였어요. 막다른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위층 창가에 불이 켜지더니 낱말도둑 할아버지 그림자가 천장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우물쭈물 망설이지 않고 골목을 따라 뻗어있는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갔죠. 빛깔 정말 곱다. 할아버지가 작은 가방을 열어서 안에 든 것을 커다란 여행 가방에 쏟아붓는 게 보였죠. 여행 가방은 수많은 말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방은 갖가지 낱말들로 벽이 꾸며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고 작은 가방을 뒤지더니 다시 기분 좋은 얼굴로 가방에 남아있던 마지막 말을 꺼냈는데, 그건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발라당. 가엾은 나의 발라당은 버둥버둥 발버둥을 쳤지만 할아버지는 억센 손으로 그 애를 꽉 잡아서 올려서 커다란 노란 공책에 찰싹 붙여버렸어요. 나는 발라당을 꼭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숨에 훌쩍 남에서 뛰어내렸죠.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도둑 할아버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 너로구나. 들어오너라. 녀석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지. 할아버지는 힘겨운 듯 천천히 나무 계단을 오르더니 복도 끝에 가서 몸을 돌렸어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난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노란 공책을 펼쳐서 몇 장 넘기더니 내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게 된 거예요. 그건 흐르는 강물 같았죠? 부드럽고 따사로웠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줄을 맞춰서 차례차례 물결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언제나 그렇게 함께 있었던 친구들 같았죠. 이따금 물살에 휩쓸린 낱말들이 튕겨 나올 듯 부글부글하기도 했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다시 잠잠해졌어요. 강가를 함께 느긋하게 거닐기도 하고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 시끌벅적 소동이 나기도 했어요. 낱말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모퉁이에서 나는 내 친구를 찾았어요. 발라당 말이에요. 발라당은 많은 낱말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곳에 함께 있었는데 몸을 쭉 펴고 드러누워서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눈을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죠. 밤낮으로 나는 녀석을 찾아 헤맸었지. 바로 이 친구를 말이야. 그래. 내가 다른 낱말들을 데리고 와서 맞춰보기도 했지. 밤낮으로 나는 녀석을 찾아 헤맸었지. 바로 이 친구를 말이야. 그래. 내가 다른 낱말들을 데리고 와서 맞춰보기도 했지. 하지만 애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어울리지가 않았어. 신은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 하나라도 끼어들면 다른 말들까지도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거든. 할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신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도 참 다행이야. 나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별탈 없이 시를 지어왔으니까.
그리고 참 다행이야. 이렇게 이제 너를 만났으니까. 할아버지는 시인이세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할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어요. 나를 도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 남의 말을 낚아채 간다고 말이야. 나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할아버지가 알아채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어떤 낱말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낱말은 주인이 따로 없어. 줍는 사람이 임자란다. 낱말이야. 그냥 굴러다니는 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멋진 표현들, 요즘 유행하는 말들, 다른 말들보다 더 점잖고 예의 있는 말들, 뭐 이런저런 낱말들을 줍고 모으는 일을 하지. 우리 귀에 너무 거슬리지만 않는다면 좀 거칠고 웃기는 말들까지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 그 말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 녀석이 바로 그 증거란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내 친구 발라당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 노란 공책을 하나 사야겠어요. 맞아요. 나도 모으려고요. 그 친구들을요. 언젠가 나태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어떤 분의 말을 주어서 시를 엮으신다고요. 뭐 얼마나 솔직하세요. 그죠? 그 솔직 담백한 모습에 제가 좀 반했답니다. 여러분도 낱말도둑이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떤 노트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쓸 수 있는 것이면 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작업을 할 때 튀어나오는 낱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워 담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록해 보세요.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